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손주분들은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모르고는 생활을 못할 겁니다. 영어를 못해도 생활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참여한 기업들, 그 배달업체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랑 협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버리냐.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이 다오로 설계를 하면은 바꿀 수가 없죠. 미리 다 이 플랫폼이 설계가 돼서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급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한테 물어봐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인재들은 다 구글, 페이스북 가서 일해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의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좀 이 주연과 조연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앞에서 끄는 사람들은 기업이 돼야 돼, 민간이 돼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들이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나무의 이석우입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실 오늘은 두나무 대표로 나온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를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간 이 IT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미래, 특히 IT에 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점쟁이는 아니지만 만약에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Programmable Future,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가능한 미래가 올 것이다. 우선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관료들의 뛰어난 능력과 역량으로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 경제 계획에 맞춰서 성장을 해서 1차 5개년 계획, 2차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경공업에서 생각도 못한 중공업까지 발전을 하면서 이제 OECD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경공업이나 중고금이나 이런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만져지지 않는 것들, 소프트웨어의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중요하고 코딩이 중요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코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여러분들의 손주분들은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모르고는 생활을 못할 겁니다. 영어를 못해도 생활은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면은 다들 가격에 눈에 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놀라운 기술적인 진화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나온 지 12년밖에 안 된 기술입니다만은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이 송금의 이슈를 은행이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 원장을 갖다가 저절로 굴러가게 만들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발명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진정한 혁신은 이더리움에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의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뭐를 줬다, 뭘 받았다를 기록할 뿐만이 아니고 그 중간에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서구가 학교에 가면 뭐를 줘라, 윤창현 의원님이 뭐를 정책을 시행을 하시면 어떤 보상을 줘라를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코인이긴 하지만 플랫폼입니다.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네트워크에 얹어서 거기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려놓으면은 여러 가지 거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오. 요즘 다오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화두입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도 저 포함해서 어떤 조직이라고 하면은 항상 중앙화된 조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덕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러 개 갖다 붙이면 조직이
중앙화되지 않고 저절로 굴러가는 코딩에 의해서 이런 조직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례로 얼마 전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그래가지고 뭐 거기 참여한 기업들, 그 배달업체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랑 협의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버리냐. 만약에 배달의 민족을 이 다우로 설계를 하면은 바꿀 수가 없죠. 미리 다 이 플랫폼이 설계가 돼서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급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잘못된 설계를 한 조직이 나온다면, 예컨대 범죄 조직, 그러면은 누구를 처벌을 할 거냐, 이 코드를 짠 사람을 처벌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기지만, 좋게 보자면 예컨대 국민의힘이 다오로 조직을 만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공천 문제라든지 투표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정부, 그런 공적인 기관들도 이렇게 투명한 코딩을 통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고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실제 IT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재들이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한테 물어봐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인재들은 다 구글, 페이스북 가서 일해요. 우리가 IT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또는 인도에서 인재들을 데려와서 우리의 산업을 키워서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우리 이민 정책도 그렇고 이 법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게 화폐냐 아니냐부터 실체가 뭐냐 지리한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코인만 보여주니까는 이게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지, 이 추상적으로 개념적인 논의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스스로의 자기 검열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좋은 제도 하나가 이 Safe Harbor Rule입니다.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주자. 법에 니네가 만약에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은 1, 2, 3, 4 요것만 지켜. 요것만 지키면은 마음대로 해. 대신에 일반 범죄를 저지르면은 너희 혼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열어놓고 다양한 시도를 하되 꼭 지켜야 될 것들만 좀 명확하게 해주면 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기준도 없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루나 같은 게 터지면은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계획 체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성공의 함정에 빠졌어요. 지금 21세기 이 프로그래머블 퓨처가 된 마당에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은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오히려 성공의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좀 이 주연과 조연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앞에서 끄는 사람들은 기업이 돼야 돼, 민간이 돼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들이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민간이 주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전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끌고 간다면은 프로그래머블 퓨처에 대한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그런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업계로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